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족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참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고 키우기가 참 쉬워서 제가 몇 번은 소개를 시켜 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이렇게 꽃이 활짝 핀 모습은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유족국 같은 경우는 이 그늘에서도 참 잘 자라는 품종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버리면 이 개체가 많이 줄어듭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유족국 같은 경우는 생장점에서 이 꽃대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 꽃대가 너무 길게 나오면 이 잘라주는 시기에 좀 늦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. 잘라주는 시기가 늦어지면 결국은 이 생장점 주변으로 해서 이 잎들이 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유족국 같은 경우는 꽃을 웬만하면 잘 보지를 않는데 이번에는 활짝 핀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두었는데 역시나 개체수가 많이 소멸되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유족꽃 같은 경우는 꽃대가 하나만 올라와도 그 옆으로 해서 3, 4개 이상의 꽃이 피는데요. 노란색 꽃이 꼭 개나리 꽃을 연상케 하는 그런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육이 꽃 중에 가장 예쁜 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냄새는 그렇게 향기롭지는 않습니다. 냄새가 거의 무향에 가까운데 이 유족꽃 같은 경우는 다른 다육이 꽃 같은 경우는 꽃이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거의 소멸을 하는데 이 유족꽃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도 가서 이 베란다에서 꽃 구경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장미꽃만큼 예쁜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꽃이 피고 나서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요. 전체적으로 줄기를 잘라버리면 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꽃대를 어느 정도 솎아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솎아줘야 되는데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고 꽃대를 자르기가 참 애매한 포지션에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이런 부분도 적심이 가능합니다. 적심이 가능한데 이 꽃대 아래를 이렇게 잘라주면 안 되고 잎과 잎 사이에서 꽃대를 잘라 주어야지만 이 다음에 이 자구가 나온다는 것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앙상해진 그런 유족곡을 볼 수 있는데요. 집에서 키운다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은 꽃을 보면 아무래도 다육이가 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보고 잘라주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올 할 만큼은 이 유족꽃 꽃을 전체적으로 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꽃이 피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 깍지벌레가 자주 찾아옵니다. 깍지벌레가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꼭 꽃대 주변으로 해서 하얀 벌레가 있는지 아니면 이 끈적끈적한 부분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아깝게 키운 그런 멋진 수영을 가진 유족국을 한순간에 또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. 유족국 같은 경우는 이 표면이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뭐 벌레들이 다른 다육이에 비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식물인지라 벌레가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유족곡을 이렇게 이제 나무처럼 분재처럼 키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키우려면 초기에는 이제 좀 웃자람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웃자람을 대략 한 6, 7cm 정도에서 줄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좋은 자리로 옮겨서 이 줄기를 목질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. 아마 집에서 그렇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그늘에서 줄기를 만든 다음에 수영을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전체적으로 한번 꽃을 이렇게 감상해 보시면 참 개나리꽃 같이 이렇게 되게 이쁩니다. 이 꽃 수술도 참 눈썹 모양처럼 이렇게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한편으로는 예쁘긴 하지만 이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솔직히 고민도 됩니다. 이 유족곡을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요. 유족곡 같은 경우는 직광에서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초록빛이 아니라 아주 진한 붉은빛 줄기가 이렇게 생기면서
잎이 동그래지면서 두꺼워집니다.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는데, 이 유족고개 문제가 뭐냐면 줄기가 약간은 가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분갈이를 자주 안 해주면 이 줄기가 금세 말라서 부러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적곡을 오랫동안 보고 싶다 그러면 분갈이는 수시로 6개월 단위로 수시로 이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, 이 유적곡 같은 경우는 성장이 그렇게 빠른 다육이는 아닙니다. 성장이 빠른 다육이가 아니기 때문에 작게 키우시는 분들은 화분을 좀 작게, 크게 키우시는 분들은 화분을 좀 크게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또한 이 유적곡 자체가 반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다육이고, 그것도 반그늘에서 햇살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집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도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유적곡은 3주 간격으로 물을 주면 되는데, 그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 성장하는 게 무던하다 그래도 여름만큼은 좀 조심해서 키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여름만큼은 반그늘에서 제가 반그늘을 참 좋아하는 것 같는데요, 이 제가 키워본 바로는 이 반그늘에서 이렇게 탈이 난 친구들은 탈이 난 다육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일조량이 아주 강한, 햇살이 강한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살짝 물을 주면서 줄기, 뿌리가 고사되지 않는 선에서 키우는 것을 유도하고요. 9월 이후에는 이제 저면가스를 통해서 물을 흠뻑 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. 유적곡 같은 경우는 굳이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. 영양제를 굳이 줄 필요는 없고요. 가끔 칼슘제 한 번 정도? 그 정도면 충분히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유적곡 꽃은 보통은 4월, 5월 이때 이제 꽃망울이 맺히고 5월 말 정도에 이렇게 활짝 개화를 하는데요. 이게 한 6월 한 중순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꽃을 한번 봤다 그러면 빠르게 이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너무 꽃을 오래 보면 결국은 이 모주가 힘들어 하기 때문에 굳이 이 꽃을 뭐 한번 보고 이 다육이를 뭐 버릴 거 아니면 꽃은 대략 한 15일 정도만 보고 전체적으로 꽃대를 잘라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 보이는 유적곡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된 유적곡입니다. 무던하게 자라기 때문에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이렇게 오래 키우면 이렇게 진한 줄무늬가 이렇게 붉게 진한 붉은빛 그런 얼굴도 보여줍니다. 아까처럼 초록빛이 아니라 참 진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초보분이나 처음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.